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보는데요. 111페이지 펴시면 돼요. 111페이지. 자,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지급하는 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과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의 사과 이런 천연과실도 물론 과실이지만 땅을 빌려줬는데 받게 되는 지료나 또는 건물을 빌려줬는데 받게 되는 차임도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사용이익이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결국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급하지 않으면 과실을 수취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자주냐 타주냐 문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요. 따라서 땅을 빌렸다면 땅을 임차했다면 빌린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겠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전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자, 우리가 자주이고 거기다가 자주이고 선이라면 그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타주이거나 또는 악이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또는입니다. 타주면은 선이라도 뭐죠? 전부고 악이면 뭐죠? 자주라도 뭐죠? 전부기 때문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고요. 3번이 X죠.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남의 땅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재판에서 지면 이제는 몰랐더라도 악의,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주냐 타주냐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주점유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을의 소유예요. 그러면 갑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입증할 필요가 없는 갑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무슨 점유죠? 자주점인 거죠.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을이 갑이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비로소 자주에서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는 것이니까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점유 주장이 깨진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주이고 선이면 현존이익이죠.
타주면 전부고 악이면 뭐죠? 전부니까. 선의의 타주점유자. 그러면 타주점유니까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저라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보상해 주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과실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점유가 승계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15년을 점유했고 을이 그걸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했거든요. 그러면 을에게 선택권이 인정되죠.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선이라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 문제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뺏기거나 훔쳐갔다 같은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스스로 인도를 해준 후에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갑이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뭐 하게 되냐면 패소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판사는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주고 소유권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거든요.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주고요. 소유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번,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기로 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2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시기와 등기 시기가 꼭 같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단 등기할 때 인도받아서 점유한 곳을 일단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4번을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요. 또 나와 있죠. 악의 점유자가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이 없대죠. 과실이 없대죠. 따라서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반복이죠. 5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임대차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는 관계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임대차예요. 그러면 임대차에 의한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일 테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3번 간접 점유 중복적일 수가 있거든요. 3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그러면 을은 간접 점유자, 갑은 뭐죠? 직접 점유자죠. 을에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고 병이 뭐죠?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갑도 간접 점유자고 을도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을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린 거죠. 그러면 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남의 물건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으면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무효여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효임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땅을 샀는데요. 요만큼이 남의 땅이에요. 타인 소유물이죠. 근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이유가 뭐죠? 매매라면 요만큼이 남의 땅이더라도 요것에 대해서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요만큼이 남의 땅이라는 뻔히 알면서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타주가 되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넘은 게 아니라 뭐죠? 상당히 초과됐다면 요 초과됐다는 사실을 매매하면서 어떻게요?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따라서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그의 X 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을이 갑의 건물을 뭐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하게 된 원인이 무효라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목적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뭘 갖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고요.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유익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률에 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5번 을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예요. 우리가 이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해요. 반환시. 따라서 5번에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이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세 가지가 다르고요. 세 가지가 은근히 뭐죠? 헷갈립니다. 따라서 즉시 비용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만 그렇고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되는데요.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것은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3번 보시면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의 문제가 작년도 문제거든요. 작년에 점유권에서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데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내요. 반드시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해서 내면은 두 문제, 안 내면 뭐죠?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5점.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했어요. 또 나왔죠.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출이 난 지연손해금까지 물론 지급해야 하고요. 4번 유익비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유치권은 생각했지만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해요.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에서 124페이지죠. 124페이지 보시면 1번이 나왔는데 참 이게 보면은 생뚱맞은 문제가 좀 나왔어요. 자, 우리 민법상 주의의무가요 2가지가 있거든요. 주의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선관 주의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거든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관 주의의무가 더 세다. 다시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 의무고요.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입니다. 따라 원칙적으로 주의 의무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외인데 언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권자예요. 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해 줍니까?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상임치계약의 수취인입니다. 자, 임치계약인데 물건 보관계약인데 무상이에요. 이때 수취인은 어떻게 주의하냐면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선관주의 의무예요. 문제 볼게요.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답은 뭐죠? 소유권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그죠? 소유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임차인, 유치권자, 소유권자, 뭐 직접점유자 다 뭐예요? 선관주의 의무죠. 근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라는 말 자체는 내 재산은 뭐죠? 내 재산으로 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관주의 의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 소유권자가 되고 이것도 작년도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겠죠. 왜 그러냐면 자꾸 이거를 그냥 뭐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누구건지 잘 모르겠으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을 하고요. 1번은 상식적인 거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마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4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계로부터의 건축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하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겠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설치를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의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면 분할로 맹지가 된 거잖아요.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그죠? 1번이 왜 틀렸냐면은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데 설치 비용은 먼저 반씩 부담하는데,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통상보다 높게 설치하려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4번을 읽어보지 않을 거고 5번 인지사용권이 3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무 가지가 옆집에 더 넘어왔으면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니게 되고요. 물론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고 결과적으로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막으면 그걸 당연히 뭐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 당연히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잘라가져봤자 의미가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철거는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담 같은 방해물이 설치가 되면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직접 분할의 당사자, 직접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다닐 수가 없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또 5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이 답이죠. 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되고요.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검열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7번부터 이제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일단 뭐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점유하지 못하는 재산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7번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1번 저당권인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고요. 점유하지 못한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없겠죠.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주점임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그럼 이런 얘기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등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중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 뭐죠?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또다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누구에게? 정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어차피 등기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잖아요.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산 사람이 뭐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건 좀 이런 건 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명의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명의 신탁이 유효한 명의 신탁이라면 어떻게 일하냐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인 갑의 소유지만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누구의 소유인 거죠? 을의 소유인 거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등기는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면 병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의 등기가 어떤 등기냐면 갑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된 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지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갑 거지만 병의 입장에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니까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니까 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 명의신탁이 약정이 해지가 됐다는 이유로 21년 됐을 때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을이었는데 소유자가 갑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하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수탁자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예? 병은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4번이죠.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오히려 시효 완성자는 적법하게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논리가 맞으려면 이 명의신탁이 뭐예요?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문제 지문에서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뭐임을요? 유효함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까지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엽적인데 또 나올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료는 원소유자에 귀속한다.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 하게 되죠? 수급하게 되죠. 따라서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도 누구 거요? 을 건 거죠. 점유자 건죠. 따라서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9번이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거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을인데 21년이 돼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땅은 날아간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을과 병 간에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9번에 3번 질문 보시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을 본다. X.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10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여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점유 취득 수요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B의 엑스토즈를 A에게 뭐죠? 팔았습니다. 팔고 B가 A에게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죠. 인도를 해줘서 A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A가 자기 앞으로 뭘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죠.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을은 요 B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죠. 왜요? B는 A는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다.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 시효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를 본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런 얘기죠. 지금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요 C에게 뭐죠? 팔아먹고 C에게 뭘 해줬죠?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일단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이중 매매임을 알 수 있고요. C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유기간이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C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A는 C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지금 이 사람이 1992년도에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되는 시점 언제죠? 2012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2012년에 뭐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C는 언제 샀냐면 2010년도 샀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되기 전에 C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C니까 A는 C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이제는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A가 팔아먹은 거죠. A가 누구한테요? D에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에서 D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B는 A를 대여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만약에 A와 B 간에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D는 결국은 뭘 주장해야 되냐면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로 다시 왔어요.
2012년이 됐을 때 을에게 A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을 갖게 되고요. 2013년가 됐을 때 A가 D에게 팔아먹었다면 결국은 D가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C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A를 뭐죠?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뭐가 되죠?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다시 한번요.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자고요.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가등기란 사람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뭐예요? X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어야 되냐면 4번이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모두 정답. 다시 말하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5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번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D 앞으로 뭐가 됐냐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A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받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가등기에 기해서 뭐라면요? 본등기를 하면 어차피 A는 취득한 소유권을 뭐죠?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누가요? A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E 앞으로 뭐가 됐냐면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뭐 가등기가 됐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A는 B로부터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뭐 받는 것은 가능해요? 이전 등기를 받는 건 가능하고 A는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뭐라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A는 E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게 되냐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되니까 5번 같은 경우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5번 지문이 애매해서 그런지 답을 뭐죠? 4번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모두 정답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답을 뭐죠? 4번으로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이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지만 우리는 몇 번으로요? 4번으로 기억할 거고요. 5번은 뭐죠? 답이 아니라고 기억하고 넘어갈 겁니다. 11번이요. 아마 이게 10번 문제가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1번 부합에 관한 문제죠. 간단하게 보면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2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 이익이 어디에도 미쳐요?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고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을이 심은 나무지만 누구 거가 되냐면 갑의 것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요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소유인 거죠? 을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요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문을 보시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 직접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병이 요 토지에다가 뭐죠? 나무를 심은 거죠. 이때는 뭐죠?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타인에게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승낙할 뭐가요?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가 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남에게 심으라고 승낙해 줄 권한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요 벽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뭐 하게 되냐면 부합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자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임무과실에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상 청구할 수 없고요. 이런 것도 실제로 나올 건 아니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2번이죠.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위에 부합한 물건입니다. 저당권액은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 문제는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 지상권자가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는 기억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농작물은 절대로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므로 남의 땅에 심은 배추는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남의 땅에 권한 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뭐죠? 부합하기 때문에 디귿을 읽어보면 적법한 권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누구 거가 되죠? 땅 주인 거가 되므로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리을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했어요. 증축한 부분이 부합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자, 14번부터 공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